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보안 폴더에서 최상병 순직 당시 부하들의 수중수색 사진이 발견됐습니다.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던 임 전 사단장이 보안 폴더에 숨겨놓은 걸로 보입니다.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순직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. 김민광 기자입니다. 순직 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순직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입니다.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최상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하여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수색,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,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습니다.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은닉 정황도 확인됐습니다. 23년 9월 경북청의 압수수색 당일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 폴더로 옮겼습니다. 특검은 이를 수중수색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한 은닉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. 또 현장 지휘관에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주었냐고 묻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한 걸로 보이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. 한편 VIP 경로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특검에 처음 출석합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로에 대해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.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.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. 이후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확보됐습니다. JTBC 김민관입니다. 임성근 전 사단장은 2년 가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. 기적적이라며 하나님의 사랑까지 언급했습니다. 그 비밀번호는 무려 20자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김필중 기자입니다. 지난해 1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파악하진 못했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이 압수수색 직전 변호인 조언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.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특검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대검에 의뢰했지만 실패해 결국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.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 어제 갑자기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했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. 하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제출한 어제는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입니다. 이에 따라 특검은 본인의 구속을 면하려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망사고 직후부터 최근 특검에서까지 관계자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며 오늘 법원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23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. JTBC 김필준입니다. 최상병 순직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그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걸어 발표 내용을 바꾸라고 압박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. 문제가 식별된 이라는 표현을 빼라고 말했습니다. 문제가 식별된 인물 중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습니다.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. 저는 어떻게 보면 애순이라는 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관식이처럼 살아왔습니다. 그런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전화한 건 지난 2023년 8월
국방부가 최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던 당일 오전 10시쯤입니다. 이종섭 장관이 전화해 발표 내용을 수정하자고 했다면서 수색 활동을 부여받은 4명이라는 표현과 4명 앞에 붙어있는 문제가 식별된 이란 표현을 빼자고 말합니다. 4명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.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 앞에 붙어있던 문제가 식별된 이란 표현을 빼자고 했다는 겁니다. 수사단장이 장관님 지시라면 대변인실에 얘기해서 빼라. 나는 못 빼겠다고 맞서자. 박 전 보좌관은 발표에선 빼고 백브리핑으로 설명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. 수사단장이 재차 그건 군사보좌관실 조사 결과가 아니냐고 맞서자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통화가 끝납니다. 결국 이날 오후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아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박 전 보좌관은 압박 의혹엔 말을 아꼈습니다. 최상병 사건 혐의자 줄이라고 압박하신 건 맞을까요?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검은 발표 당일 통화에 앞서 8월 16일, 8월 20일 등에도 압박성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JTBC 유선입니다.